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3일이고요. 오전 뉴스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락 채널을 끊더니 도발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인근으로 미사일의 낙하가 예상이 돼서 대피령이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지하 혹은 튼튼한 건물로 숨어라 라는 것인데요.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연락 채널을 끊더니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고요. 합동참모본부는 지금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가까이 가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고각 발사에 의한 ICBM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텐데요. 3월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후에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 9번째입니다.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서해와 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전기통화에 응답하지 않더니 미사일 도발까지 재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본격적으로 고조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번 도발은 김정은이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6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대한민국 주요 목표물을 적시한 작전 지도를 세워뒀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지도를 갖다가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가리키며 공격을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워낙 또 간첩들이 있고 평택의 미군 부대 사진까지도 북측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한 도발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은 과거 작전 지도를 동원한 회의 장면을 공개한 뒤 전략적 도발에 나서거나 군사 훈련에 나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도 지도 공개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최근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남북 연락채널 무응답과 작전지도 공개, 무력 도발을 이어간다는 분석이 나온다는데요. 자, 오늘은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일을 일컫는 태양절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인데요. 111주년이고 김정은이 국방위원회에서 제1위원장에 추대된 지 11년째 되는 날입니다. 김정은의 우상화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이 4월에 이런 기념일들을 고려해서 도발 일정을 잡았을 가능성도 있다는데요. 자, 만약에 사실이라면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지속적으로 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 그리고 핵실험의 명분을 쌓아갈 가능성들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그간 탄도미사일 발사 외에도 지난달 28일 보도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전격 공개했고, 그리고 수중 핵 무인 공격정, 그러니까 기존 월해보다는 규모가 큰 거죠. 해일 2형의 수중 폭파 시험을 보도하는 등 무기체계 공개를 통한 무력 시위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마지막으로 남겨둔 것은 제7차 핵실험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명분 쌓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1일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발사했습니다. 잠수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2월 18일에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은 2월 20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함경북도 김책 일대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화성 2형 발사를 주장했고요. 그리고 3월 9일에는 CRBM이라고 해서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서해 방향으로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서해 쪽으로 미사일을 쏠 때는 중국과 사전 교감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신포 인근 잠수함에서 3월 12일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3월 14일 황해도 장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2발 발사했고요. 3월 16일에는 화성 17형 ICBM을 동해로 발사를 한 바가 있죠.
그 외에도 3월 19일, 3월 22일, 3월 27일에 발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9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인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긴급 대피 지시를 일본 정부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 주변에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자 홋카이도 지역에 피난 경보를 발령했다고 NHK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지자체에 긴급히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 J-알럿을 통해서 오전 8시에 홋카이도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서 즉시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북한 미사일이 EEZ, 그러니까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그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거리 미사일로 확인이 된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합참이 이건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다 라는데 한 발로 보고 있고요. 중거리 미사일일 수도 있고 ICBM일 수도 있다. 그런데 홋카이도 주변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중거리 미사일 이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대로 굉장히 위험한 게요. 소위 말하는 중거리 미사일은 괌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ICBM이 아니더라도 주로 지금 그 북한이 쏘는 방식이 고각 발사를 통해서 뭐 6,000km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 정도의 6,000km 고각 발사가 아니더라도 높이의 고각 발사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정도의 뭐 한 1,500km 이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 고각 발사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또 미국의 그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기지라든지 아니면 괌에서는 보통 폭격기라든지 또 미사일 기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중거리 미사일이 됐든 ICBM이 됐든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이 됐든 탄도미사일이 됐든 또 단거리 미사일이 됐든 다 위험한 겁니다. 예전에는 ICBM만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겨냥하지 않는다 했었는데요.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순항 미사일 그리고 뭐 최근에는 저수지 발사 미사일 등 여러 가지 투발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사포도 당연히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심지어 대구경 야포도 가능하니까요. 결국에는 북한이 대한민국, 일본, 미국을 동시에 겨냥을 하면서 결국에는 돈 내놔라, 대북 제재 없애라,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김정은 세력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동북아 평화 찾아올 수가 없고요. 세계 평화도 요원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있죠.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미국 그동안 문재인 정권 동안 대한민국이 북한의 편인지 아니면 자유세계의 편인지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요.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제 끝을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국민들 얼마나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합니까? 언제까지 핵을 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 그 일당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은 북한도 정상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핵도 폐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극소수의 좌파 전문가들 빼군요. 결국 방법은 하나뿐이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팍팍 밀어줘야죠. 일단 지지율이 받쳐줘야지 또 큰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